안녕하세요. 대저택 스토리입니다. 한 가족의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지수는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복도를 걸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든 청소용 걸레가 그의 현재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5살 한지수, 한때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촉망받는 의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병원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5년 전 그 끔찍한 의료사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환자를 잃었고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가족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홀어머니마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8만 원. 어머니의 치매 치료비와 딸 소민이의 심장 수술비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2살 소민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3천만 원은 지수에게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친구 은혜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야, 혹시 간병 일자리 관심 있어? 근데 조건이 좀 특이해. 지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일자리든 반가웠습니다. 어떤 조건인데? 24시간 간병인데 급여가 월 1,000만 원이야. 다른 곳의 3배는 되는 금액이지. 지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 1,000만 원이면 반년이면 소민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줘?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재벌 회장님이신데 뇌경색으로 의식불명이라더라. 24시간 전문 케어가 필요하고 가족들이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이틀 후 지수는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3층 저택은 그야말로 궁전 같았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과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 그리고 높은 담장까지. 지수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의식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우아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며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2세쯤 되어 보이는 이 여성은 완벽한 메이크업과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시기로 한 간병인 분이시죠? 저는 이 집 며느리 서미란이라고 합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지 재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현관을 들어서자
지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반짝이는 하얀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매달려 있었고 벽면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다란 화분에는 이름 모를 고급 식물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처음 시집 올 때 정말 놀랐어요. 미란이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이 화려한 집과 대조되어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방은 2층에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넓고 우아했습니다. 난간은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계단마다 깔린 카펫은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흡수했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앤틱한 장식품들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버님 방이에요. 미란이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중앙에는 큰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 노인 한 분이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침대 주변에 대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지 2개월째예요. 의식이 없으셔서 이렇게. 그 순간 지수는 침대 위에 노인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코의 모양, 이마의 주름, 심지어 왼쪽 턱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입양되기 전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지수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써야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닮았을 뿐이야. 35년이나 지난 일이고 기억도 희미한데 설마. 아, 괜찮아요. 처음이라 좀 긴장돼서요. 지수는 가까스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미란이 지수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손을 쳤습니다. 어머, 정말 신기하네요. 네, 지수씨. 저희 아버님이랑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누군가 닮았다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이었네요. 지수의 심장이 또다시 빨라졌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이분이 내 친아버지일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어디 가서 사람들이 보면 진짜 딸이라고 할 것 같아요. 미라는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지수에게는 그 말이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그런가요? 지수는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찾고 싶었던 친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회장 최동진의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손의 모양, 귀의 생김새, 심지어 잠들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왼쪽 턱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지수는 밤마다 회장을 돌보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분이 내 아버지일까? 하지만 35년이라는 긴 세월과 희미한 기억 때문에 쉽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간절해서 닮지도 않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최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45세의 준혁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준수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간병인 분이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준혁은 지수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탐색적인 기색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입니다. 지수는 얼른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일로 고생 많이 끼쳐드릴 텐데 정말 잘 부탁드려요. 준혁의 말투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지수씨, 아버님하고 너무 닮지 않았어요? 준혁이 지수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딸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준혁도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지수에게는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드는 화살 같았습니다. 정말 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농담으로 넘어가도 되는 걸까? 지수는 DNA 검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어떻게 머리카락을 채취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몇 번 시도해봤지만 항상 누군가 방에 들어와서 실패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정부 김순자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60세의 순자는 이 집에서 20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지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순자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수 씨. 네, 순자 씨. 혹시 지수 씨 입양되신 분이세요? 지수는 깜짝 놀라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 집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님과 너무 닮으셨거든요.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아서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간 회장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의 직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의 제안에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순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버님의 머리카락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의 말에 지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친아버지라면 왜 35년간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데 지수에게는 또 다른 의구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전직 의사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췌장의 회복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뇌경색 환자치고는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특히 12시간마다 조체하는 특수 수액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미라는 회복을 돕는 특수 영양제라고 했지만 지수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경계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 이건 회복을 돕는 수액이 아니야. 지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해봐도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이 수액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밤늦게 회장의 상태를 체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든 것이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올 비밀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뇌파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그런 검사를 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지수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만약 정말 제 아버지시라면 꼭 깨어나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회장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지수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친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뭔가 위험하다는 직감이 교차했습니다. 순자의 도움으로 지수는 마침내 회장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체위 변경을 하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뽑았던 것입니다. 순자가 문 앞에서 망을 봐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DNA 검사를 받아보세요.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순자가 지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35년간의 궁금증이 며칠 안에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한 후 지수는 회장에게 투여되는 수액에 대해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색깔, 냄새, 점성 모든 것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던 중 준혁과 미란의 방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깨어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야.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수액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미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로는 이달 정도면 자연스럽게 갈 거라고 했어. 증거도 남지 않고. 그런데 그 간병인이 문제야. 너무 전문적이라 혹시 눈치채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긴 해. 필요하면 그 여자도 처리해야겠어. 지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들이 회장을 의도적으로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고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 제가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수는 들은 대화 내용을 순자에게 털어놨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설거지하던 손도 멈춘 채 지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혹시 순자 씨도 뭔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후 젊은 부부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순자는 그동안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지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직후 준혁과 미란이 보인 반응, 특수 수액을 가져오는 과정, 그리고 회장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특수 수액이라며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회장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도 그렇고. 증거요? 네. 몰래 녹음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순자는 지수에게 숨겨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혁과 미란이 수액에 뭔가를 넣는 사진,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이 집에서 일한 순자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이걸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직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조심해야 해요.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지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5년간의 궁금증이 드디어 해결될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는 순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부 확률 99.9%. 정말로 회장 최동진이 자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수는 결과지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친아버지를 독살하려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지수는 순자에게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맞으셨군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독이 든 수액을 바꿔야 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서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날 밤부터 지수와 순자는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을 구하기 위한 위험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절대 잃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DNA 검사 결과를 품에 안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를 구해내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와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독이 든 수액을 일반 수액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지수는 전직 의사였기 때문에 수액 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평소 수액 교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회장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카메라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재빨리 독이 든 수액을 일반 수액으로 교체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의사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지수는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수를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미란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수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수씨, DNA 검사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나요? 준혁의 질문에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들켰나? 하지만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지수 씨가 며칠 전에 DNA 검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지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들킨 것 같았습니다. 네, 받아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제 친아버지로 나왔어요. 준혁과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수씨. 준혁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희도 DNA 검사를 의뢰해 봤거든요. 지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친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준혁이 결과지를 지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받은 결과는 99.9%였는데 이들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지수씨, 혹시 검사를 잘못 받으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의뢰한 곳은 대학병원이거든요. 미란이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받은 결과는 명확했는데 이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지수는 일단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맞서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낙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씨, 저 혹시 DNA 검사 결과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조작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특히 그들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이요. 순자의 말에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검사 결과가 진짜고 준혁과 미란이 보여준 것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수의 딸 소민이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요. 소민이는 얼굴이 창백한 채로 지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심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었고 계속 일하면 딸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수는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구해야 하고 딸도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자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수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 씨, 제가 당분간 회장님을 돌볼게요. 순자의 따뜻한 마음에 지수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 혼자서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20년간 이 집에서 일했잖아요.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요. 지수는 결국 순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딸의 수술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소민이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돌아가서 아버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소민이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지수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몰래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두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없는 동안 더욱 치밀하게 감시하고 기록해둔 것입니다. 지수 씨, 이걸 보세요. 순자가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준혁과 미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수액 얼마나 더 필요해? 의사가 말하기로는 이달 정도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다고 했어. 증거도 남지 않고. 그런데 그 간병인이 문제야. DNA 검사까지 받았다니. 걱정 마. 이미 가짜 결과로 속였잖아. 그리고 필요하면 그 여자도 처리하면 돼. 지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DNA 검사 결과가 정말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있어요. 순자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란이 수액에 독성 물질을 넣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몰래 촬영한 것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까지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전 동료 의사 박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야, 내가 보낸 수액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이거 완전히 독이야.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계속 투여하면 확실히 죽어. 민호의 말에 지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의학적 증거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지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순자에게 연락해서 함께 경찰서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지수는 몰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위험해요. 왜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한 번 보고 가고 싶어서요. 순자는 지수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의 방에 들어가니 새로운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새 간병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전에 여기서 일했던 간병인이에요. 그때 지수는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독 수액 투여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 수액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지수가 새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부터요. 이건 독이에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그때 준혁과 미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나?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수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쳤어?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미친 건 당신들이야. 증거도 다 있어.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지수는 이미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너 지금 뭘 한 거야? 준혁이 지수의 휴대폰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곧 올 거야. 그 순간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혁과 미라는 지수를 위협했고 새 간병인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준혁과 미란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지켜낸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순자가 숨겨둔 증거들과 민호가 분석한 독성 성분 결과서, 그리고 지수의 진짜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최준혁 씨와 서미란 씨, 살인미수와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준혁과 미라는 절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혁과 미란이 끌려간 후 지수는 즉시 독수액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깨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눈을 뜬 것입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워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수예요. 회장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점차 지수의 얼굴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아버지의 첫 마디에 지수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35년 만에 들어보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정말 우리 딸이구나.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3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지수의 질문에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아버지가 너무 못났어. 회장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려 지수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조폭들이 찾아와서 너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가정에 입양을 보낸 거야. 아버지, 평생 후회했다. 성공한 후에도 계속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지수는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35년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시 만났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일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수는 의사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5년간의 정지 기간이 끝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일하렴. 아버지,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회장은 지수의 꿈을 전폭 지원했습니다. 지수는 무료 진료소를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소민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심장 수술 후 후유증도 없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최고의 선생님 구해줄게. 회장은 손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35년간 못해준 부모 역할을 손녀에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지수 소민이 그리고 순자까지 4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지수야, 아버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예요, 아버지? 소민이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 꼭 그러실 거예요. 제가 주치의니까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도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가족 사진 가져오라고 했어요. 소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찍자.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4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35년간 헤어져 있었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아버지 평생 후회만 하며 살았는데 너를 다시 만나고 나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다. 저도요, 아버지.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소민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곡 제가 작곡한 거예요. 제목은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우리 소민이가
작곡가가 되겠구나.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5년간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무료 진료소로 출근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환자들의 고마움을 받을 때마다 지수는 뿌듯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회장도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에는 일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가족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소민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할아버지, 오늘 음악 시간에 제가 만든 곡을 연주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들어보고 싶구나.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세장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이어졌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회장은 남은 생을 가족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로서 보람찬 삶을 살았습니다. 소민이는 할아버지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35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4명은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소민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지수와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소민이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행복해. 지수는 딸을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벤치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수야, 아버지,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아버지. 따뜻한 오후 햇살이 4명을 포근히 감싸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아름다운 재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